연방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초당적인 2017 드림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북한여행 통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에 위치한 한 수도원이 흥남철수의 영웅을 기리는 한국 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뉴욕 시내 한 식당들에서 쥐나 바퀴벌레가 발견되고 있어 위생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 신청자의 약 3분의 2가 수혜 자격 미달로 예상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초당적인 2017 드림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미국 입국 시기를 18세 생일 이전으로 확대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 8년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드림법안이 하원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루슬레 로이벌 앨러드 의원과 일리날로스 레티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과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18세 생일 이전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법안 시행 이전을 기준으로 4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범죄나 비자 사기 등 전과 기록이 없고 미국에서 고교 졸업 학력을 갖춘 자들에게 8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입국 시기는 18세 생일 이전으로 상원안보다 1년 확대됐습니다. 로이벌 앨러드 의원은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법안은 추방 위기에 놓인 다카 수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이라며 드림 법안을 통과시켜 드리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상원은 지난 20일 드림 법안을 상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카 수혜자 보호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한에서 79만 명에 달하는 다카 수혜자를 추방하면 600억 달러의 예산 지출과 2,8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북한 여행 통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외교위는 또 북한 인권법 5년 연장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소리 등에 따르면 27일 아태 소위는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을 전면 금지하고 그 밖의 목적에 대해서도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북한 여행 통제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5월 민주당의 애담 슈프 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국무장관이 법안 발의 30일 이내에 북한 방문이 미국 관광객들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여권을 사용한 북한 방문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방문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며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가를 받고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도 북한의 방문은 위험하며 위험에 처할 경우 미 정부의 지원이 매우 제한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서한을 국무장관 앞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태 소위는 적십자 요원,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 이상가족 상봉 대상자 등과 같은 예외 대상을 두었습니다. 어제는 한반도에서 총성이 멈춘 지 64주년이 되는 정전 기념일이었는데요. 뉴저지에 위치한 한 수도원이 그곳에 잠들어 있는 흥남철수의 영웅을 기리는 한국 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원 조성 작업에 한인 환경운동단체 1492 그린클럽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타운에서 자동차로 1시간여 떨어진 뉴턴타운에 위치한 세인트폴 수도원. 이곳에서 생활하는 수도사 12명 중 9명이 한국인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도원을 16년째 한인 수도사들이 맡아 부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곳 수도원은 한국과 또 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1950년 12월 흥남철수 작전에서 피난민 14,000명의 목숨을 구한 메러디스 빅토리오 레너드 라로 선장이 전쟁에서 돌아와 이곳에서 수도사의 삶을 산 곳입니다. 라로 선장은 2001년 생을 마감하고 현재 수도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4주년이 되는 어제 수도원은 이곳에 조성된 한국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2그루가 심어져 있는 미스김 라일락을 대폭 늘립니다.
라로 선장에 구해낸 피난민 수에 해당하는 14,000그루를 목표로 합니다. 흥남철수 때 이렇게 14,000명을 구한 그게 서로 연결되면서 이것이 그러면서 미국 사회와 우리 사회가 서로 잘 조화롭게 그러면서 서로 돕고 도우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1차 1%에 해당되는 거 149를 만들자 해가지고 새끼까지 포함해서 뭐 이제 소나무도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색깔로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즐기는 사람, 미국 사람, 본토 사람 뭐 인종 안 가리고 여기 와서. 뉴튼 수도원에는 한국에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 토종 구상나무가 약 500여 그루 자라고 있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도원 측은 앞으로 수도원에 라로 선장을 기리는 박물관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정자 등을 건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강익조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제작한 자신의 태권도 인생을 담은 영화 I Can, I Will, I Did가 이번 주말 뉴욕에서 시사회 행사를 가집니다. 강 전 회장은 영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인의 얼을 알리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나리오 작업부터 완성까지 7년의 시간이 걸린 영화 I Can, I Will, I Did가 이번 주 일요일 맨해튼 아시안 소사이어티에서 시사회 행사를 엽니다. 한평생 태권도 교육에 힘써온 강익조 전 뉴욕 한인 회장은 태권도를 통해 변화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영화 제작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세계 속에 뻗어나간다면은 우리 태권도를 통한 우리 한국의 얼을 제대로 심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죠. 영화 I Can, I Will, I Did는 지난 4월 LA와 플로리다에서 시사회를 마쳤으며 현재 몇몇 배급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시사회는 오는 30일 일요일 오후 7시 맨해튼 아시안 소사이어티에서 열립니다. 식당 위생이 염려되는 여름철입니다. 여전히 뉴욕 시내 한식당들의 위생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한국일보는 뉴욕시 보건국이 한인식당 285곳에 대해 실시한 위생 검열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한 식당의 3분의 1에서 음식의 적정 온도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5분의 1에서는 쥐나 파리,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들이 발견되는 등 여전히 불결했으며 청결 상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서빙 당시 화씨 140도 이상이어야 하고 찬 음식은 41도 미만을 유지해야 하지만 음식의 적정 온도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곳은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8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음식을 준비, 보관하거나 손님에게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결 부주의도 68군데에서 나타나 벌점을 받았습니다. 식당 홀이나 주방 내 쥐나 파리, 바퀴벌레 등의 흔적이 발견된 경우 53건이 됐습니다. 쥐똥이나 쥐가 발견된 곳이 29군데, 파리 발견 없어 19곳, 바퀴벌레 5곳 등의 순이었습니다. 조리대가 불결해 벌점을 받은 곳은 53건, 주방기구가 불결한 곳도 34곳이었습니다. 보관시설의 관리 부족은 무려 90곳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직원의 옷이나 앞치마가 불결한 경우 음식을 맨손으로 담는 행위 등도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한 총 7만 5천여 명 중 3분의 2가 수혜 자격 미달로 예상됩니다. 3분의 1에 해당되는 약 2만 3천 명만이 엑셀시어 스칼라십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 엑셀시어 스칼라십에 순위 5만 1,000명, 큐니 2만 4천 명 등 총 7만 5천 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전체 신청자의 3분의 1 수준인 약 2만 3천 명만이 스칼라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욕주는 올해 8,700만 달러 예산을 책정했으며 수혜 대상자들은 평균 3,782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버트 뮤지카 뉴욕주 예산 디렉터는 수혜 자격이 미달되는 신청자의 비율을 감안하면 책정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아직 수혜 자격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엑셀시어 스칼라십은 신청 학생이 기존에 받고 있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금 적용 후에 받게 되는데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신청자 대부분은 이미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금을 받고
받고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만약 연방과 주정부 지원금이 학교의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엑셀시어 스칼라십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스칼라십은 수업료에만 적용되며 기숙사와 교재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올해는 가정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었고 내년에는 12만 5천 달러 이하로 확대됩니다. 뉴저지주 표준시험 응시생들이 증가하면서 합격점을 받은 학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합격률은 50% 미만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26일 발표한 3에서 8학년 2015에서 17년 영어, 수학, 표준시험 레벨별 합격생 추이에 따르면 가장 큰 향상을 보인 3학년 수학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꾸준한 점수 증가에도 전반적인 합격자 수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수학시험에서 8학년이 레벨 4, 5를 받은 학생은 전체의 27.7%에 그친 것을 비롯 7학년 36.9%, 6학년 43.6%, 4학년 47.3%로 모두 절반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수학 합격자는 26.8%, 기하학 합격자는 29.8%로 크게 저조했습니다. 영어는 수학보다는 평균 점수가 더 크게 개선됐습니다. 5, 7, 8학년의 합격점 취득률은 3년간 모두 7% 이상 상승했으며 레벨 4, 5 취득률도 3에서 8학년 전체에서 5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표준시험 응시생들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2015년 약 77만 명이었던 영어 응시생이 올해는 84만 5천 명으로 수학의 경우도 8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에 3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재외 국민의 영유아 자녀에게도 올 9월부터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 자격이 되는 재외 국민 자녀는 모두 124명으로 지원금 29만 원이 무상 지원될 예정입니다. 27일 교육부는 2017학년도 유아 학비 지원 계획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송부했습니다. 2017학년도 유아 학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영주 의사가 없는 재외국민 3에서 5세 자녀가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때 유치원 학비 지원 대상에서 삭제하던 것을 변경해 지원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015년 1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인권위 권고에도 계속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 9월부터 이들에게 어린이집 보육비를 무상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번 변경된 누리과정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은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1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에게는 학비와 보육비 22만 원과 방과 후 과정비용 7만 원을 포함해 매달 총 29만 원이 지원됩니다. 한편 2015년 제1교포 오모 씨는 국가인권위에 국내에 살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도 학비 및 보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MTA 회장을 비롯 일부 이사들도 요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보다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6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019년과 2021년 전철과 버스 요금을 최소 4% 인상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바로 전날 대중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보수 인력 충원과 전철 수리 등에 8억 3,6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 요금은 지난 3월 이미 인상을 단행한 바 있어 일부 이사들은 적절치 않은 방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충당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앤드류 알버트 이사는 이대로 가면 대중교통 요금 10달러, 통행료 50달러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고 승객들도 더 이상의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MTA의 재정 적자를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조셉 로타 MTA 회장은 요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예산 충당을 위한 다른 방법을
사업을 강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타 회장은 지난 25일 전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액션 플랜을 통해 전철 긴급보수 예산을 주와 시정부가 절반씩 부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 소유율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 전역 대도시 가운데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주민들의 주택 소유율은 48.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치솟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주택 가격과 임금 정체 등으로 주민들의 주택 구매 능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소유율이 가장 낮은 도시는 44.5%를 기록한 프레즈노로 나타났으며 뉴욕과 산호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전미 부동산 협회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은 산호세로 단독주택 기준 평균 107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B 뱅크가 올림픽 한인타운에 7번째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CBB 뱅크는 오늘 조앤킴 행장을 비롯해 한인 커뮤니티 주요 인사 60여 명과 함께 CBB 뱅크 7번째 지점인 올림픽 지점의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했습니다. 조앤킴 행장은 기념 행사에서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CBB 뱅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많은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CBB 뱅크 올림픽 지점은 그랜드 오픈을 맞아 오늘 오전 방문객들을 위한 다과와 사은품을 제공하는 고객 사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학자금 보조 펩사 신청서가 한국어로도 지원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7일 그루이스맹 연방하원 의원은 펩사 신청서를 10개 소수의 언어로 번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맹 의원은 이민자 학부모들도 언어 장벽 없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맨해튼, 브롱스, 브루클린 지역검찰은 26일 10년 이상 법원에 계류 중인 경범죄 티켓에 대해 내달부터 사면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발부된 티켓으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경우입니다. 단 스테이튼 아일랜드는 프레시 스타트 제도로 티켓 사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운행에 들어간 뉴욕시 페리의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달여 앞선 것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뉴욕시 페리 노선을 증설할 당시 이용 빈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이들이 많았다며 1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현재 음료 반값 판매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올 가을부터 3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프리킨더가든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7일 뉴욕시장실에 따르면 현재 지원자는 790가구 총 2,3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1,600명가량이 무상 종일반 프리K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는 먼저 브롱스 7학군과 브루클린 23학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점차 시 전체 학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서늘한 날씨에 흐리고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는 날씨지만 대체로 맑겠고 무덥지 않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고 습도가 낮아 쾌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